가정부가 피아노에 앉아 깊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한 저택의 불빛이 은은히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여인, 이름은 박영애 62세. 40년 넘게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 본 적 없는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물걸레를 들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자꾸만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죠. 거실 중앙에 자리한 반짝이는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영희는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그 피아노를 연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재벌가 회장 부부가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낡은 피아노를 붙잡고 밤새 연습하던 기억, 그리고 꿈꾸던 피아니스트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그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회장 부부가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저택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정적. 영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피아노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조심스레 의자에 앉은 그녀는 40년 전 가슴에 품었던 그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일수록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율은 거실 가득 흘러나와 마치 작은 콘서트 홀이 된 듯 했죠. 눈물이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다시 꿈꾸던 어린 소녀가 된 듯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연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 서재에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출장 비행기가 취소되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윤도현 회장. 분명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했던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선율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곡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이 치던 바로 그 연주. 거실로 내려온 그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피아노를 허락도 없이. 깜짝 놀란 영희는 황급히 뚜껑을 덮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깐만 그만. 그런데 윤 회장은 계속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 얼굴, 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40년 전 흑백 사진 속 작은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손등의 작은 점. 영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몰래 그녀의 머리카락을 수집해 병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죠. 마침내 들려온 결과. 친자관계 99.99%. 영희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40년 전 잃어버린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회장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늦게 찾았다. 넌 내 동생이었어. 우린 가족이야. 영희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어릴 적 희미한 기억과 마음 깊은 울림이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죠. 오빠. 그 순간 두 사람은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의 그리움과 상처가 선율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새로 걸린 가족 사진 속엔 이제 그녀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죠. 어느 저녁 석양빛이 거실을 물들이던 순간
영희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곁에서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죠. 흘러나온 엘리제를 위하여는 더 이상 슬픈 추억의 곡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축복하는 따뜻하고 당당한 선율이었습니다.